시장이 하루 오르면 하루 빠지고 이 연속적이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도 매도세로 다시 돌아섰는데요. 시장을 수급적으로 분석해보고 종목에 대한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시장이 선택한 주식 시선주, 오늘은 변형인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이 또 하루 만에 매도 전환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약간 핑퐁 장세가 연출이 되는 국내 증시인 것 같아요. 우선 우리가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의 절반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이번 주에 좀 실적 발표가 좀 예고가 돼 있었고, 그래서 지금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은 뭐 지난 올해 이번 주 초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통상적으로 좀 발표했던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 부분이 업황에 관련된 둔화 우려감, 이 부분으로 좀 보수적으로 어떤 전망치들이 좀 더 집계가 되면서 변동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었고, 어제 메타의 경우에도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2분기 가이던스가 시장 전망치를 좀 하향시키면서 수급을 좀 위축시킨 영향들을 좀 고려해 본다면, 아직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뭐 아직 실적 발표를 30일 좀 앞두고 있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이런 종목들의 어떤 실적 우려감들, 이 부분은 최근에 우리 증시가 좀 상대적으로 좀 강했던 반도체 섹터의 어떤 조정의 빌미로 계속해서 좀 작용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가 실적이 추정치보다 또 오히려 좀 완화된 실적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가 좀 조정을 보이는 부분들이 바로 이러한 어떤 수급 변동 요인으로 좀 작용했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 양시장에서는 외국인이 현선물 모두 순매도로 좀 일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특징적인 이슈가 어제 미결제 약정 건수가 어제는 증가 추세로 좀 보이다가 오늘 다시 감소 추세로 좀 전환됐다는 부분들은 단기적 관점에서에 대한 수급 변동성을 좀 반영시키는 흐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예고된 이벤트 속에서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섹터로 들어가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그래도 뭘 사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외국인은 금융보험 오늘 집중적으로 사고 있더라고요. 그 외에도 IT 부품, 반도체 쪽에서 수급이 확인이 됐고요. 기관은 방산 자동차 부품, 조선 쪽에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수급 주체가 매수하는 섹터의 결이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이번 주에 특징적으로 좀 부각됐던 장세 흐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요. 반도체 섹터가 좀 조정을 좀 받게 되면 반사로 그동안 조금 조정받았던 이 기업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수혜 종목들, 저 PBR 관련 뭐 보험이라든가 금융주주 또는 은행, 보험, 뭐 생명보험, 그다음에 최근에 어떤 자동차 주까지 좀 수급이 좀 개선되는 흐름으로 좀 작용을 했다는 차이가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최근에 이 반도체 섹터, 뭐 전력기기, 뭐 전선주가 굉장히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우위를 좀 보였었고, 이게 조정의 빌미가 좀 되다 보니까 그동안 좀 주춤했던 기업 밸류 프로그램 관련주라든가 뭐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수급이 이전된 효과도 좀 있지만, 저는 당분간 이 기조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나쁘다는 관점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올해 2분기 내지 하반기에 대한 이 기대치, 업황에 대한 기대치들은 굉장히 좀 커 있었는데, 막상 발표되고 있는, 제시되고 있는 가이던스는 시장이 예상되고 있는 어떤 충족 기대치를 좀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부분을 조정이 좀 빌미로 좀 작용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 발표 기점까지는 반도체 섹터의 어떤 변동성들을 좀 어느 정도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되는 포인트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이 수급이 이연될 수 있는 최근에 어떤 뭐 원전주라든가 방산, 조선주, 그리고 1분기에 실적 발표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좀 커지고 있는 뭐 화장품이라든가 피부, 미용, 의료기기 섹터에 대한 단기적 수급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외국인들은 좀 시장이 빠질 때는 좀 저가 매수에 나서는 것 같고, 기관은 여전히 뭐 실적이라든지 모멘텀이 확실한 섹터를 산다, 뭐 이런 좀 생각은 드는데, 이제 종목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하나하나씩 좀 따져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수급 주체는 어떤 종목 매수하고 있는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금융보험 오늘 외국인이 많이 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대해상을 포함해서 뭐 하나생명, 신한지주, 삼성생명 등 금융감 보험 업종을 좀 강하게 매수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이제 보험주들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 보험 출시 얘기까지 더해지면서 더 센 것 같기는 한데, 상징적으로 봐야 할 금융보험주 안에 그 종목이 있을까요, 대표님? 저는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관련된 도입 기대감들이 단순하게 수급 기대감으로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여기서 실질적인 어떤 주주 환원 정책이 어떻게 좀 펼쳐질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는 총 주주 환원율이 높은 기업. 그래서 똑같은 배당을 주고 똑같은 자사주를 사주는 기업이 아니라 더 많은 배당을 줄 수 있고
추가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하거나 소각시킬 수 있는 여력을 갖춘 기업들. 그렇기 때문에 이익 배당금들이 커지려면 배당 재원이 확충돼야 되는데 이 배당 재원은 순이익이 늘어나야 된다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지금 4대 금융지주사들의 경우에는 뭐 배당 성향들 총 주주 환원율을 올해 좀 대폭적으로 좀 인상시키겠다고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기업이 갖고 있는 목표치가 아니라 배당 지원이 따라주지 못한다면 그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같은 배당 성향을 갖고 있더라도 자사주 비중이 좀 높은 기업들. 그래서 저는 대표적으로 뭐 삼성생명이 가장 좀 매력도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전체 자기 주식의 10.4%를 좀 보유하고 있는데 아직 자사주의 소각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점진적인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도입 가능성, 이 부분에 관련된 수혜나 세제 지원안 등 뭐 인센티브 효과들이 좀 더 극대화가 된다면 추가적인 자사주 소각에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되면 저는 업사이드 요건들은 좀 더 충분하지 않겠는가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연초에 정말 핫했었던 종목이 삼성생명이었는데 최근에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거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밸류업 모멘텀으로 좀 그 기준에 충족하는, 부합하는 종목은 삼성생명이다라고 콕 집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이제 많이 사는 종목이 GST입니다. AI 수요 강세로 이제 데이터 센터 냉각 시스템 수요가 좋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오늘만의 모멘텀은 아니고 이미 시장에서 다 알고 있는 모멘텀이긴 하잖아요, 대표님. 일단 AI 산업의 지금 네. 최대 핵심, 뭐 데이터 서버의 매출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게 최대 단점이 발열, 전력 소모가 굉장히 크고 발열, 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제품의 성능과 효용성 등을 조금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열을 식히는 기술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도 궁극적으로는 AI 칩의 전력 소모량들을 줄이고 열의 발생들을 좀 더 억제시킬 수 있는 어떤 부품들의 어떤 개발로 이어진 흐름들이었는데 액침 냉각 기술에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뭐 전일 버티볼딩스의 호실적 그리고 2분기 가이던스에 대한 상향, 이 기대감들이 오늘 관련주의 수급으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업이 현재 보유하고는 지난 사업 보고서를 좀 잠깐 보면요. 전체 칠러, 액침 냉각에 관련된 부품 매출 포션은 전체 16.6%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근 3개년도에 대한 추정치를 좀 보면 2022년도, 3년도, 4년도와 좀 비교해 최근 3개년도를 좀 비교해 봤을 때 전체 최근 3년 이전에 23.3%를 좀 차지했던 이 비중이 16.6%까지 좀 감소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액침 냉각 기술의 확장성을 좀 더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욱더 커질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아직 시장에 대한 외형 감축은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질적인 어떤 수주라든가 수혜로 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지표에 대한 확인은 좀 더 필요하지 않나. 다만 주가는 그 기대감들을 현재 모두 좀 선반영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라든가 엔비디아가 액침 냉각 기술에 관련된 도입, 여기 관련된 장비의 수요가 좀 더 증가되고 공급이 좀 더 가시화된 시점에 추가적인 어떤 매수 시점이 아닐까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지금 살 필요는 없고 수치로 확인이 되는 그 시점을 오히려 매수 타점으로 잡자 이 말씀이신 거예요? 네, 우선 저는 네. 지금 올라간 저점 부근이 한 2만 원대, 2만 3천 원, 한 2만 4천 원 부근에서 3월 18일 6만 1,500원까지 상승을 했었다가 최근에 일부 좀 조정 이후에 오늘 뭐 추세적인 반등을 좀 이뤄냈지만 이 부분은 버티볼딩스에 대한 호실적 여파가 저는 오늘 일회성 수급으로 좀 작용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기대감은 주가에 선반영됐고 앞으로 추가적인 우상향이라든가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기 위해서는 실적 확인과 공급, 즉 수주의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GST를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 저희가 코멘트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사는 종목 중에 Y솔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IT 부품주가 아닐까 싶은데 갤럭시 S24가 인기가 좋다는 얘기는 저도 많이 듣기는 했어요, 대표님. 하지만 우리가 시장 안에서 휴대폰 부품주들을 봤을 때 그들은 좀 소외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주가가 또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점진적으로 우리가 실적으로 증명해주는 포인트들을 우리가 대비해서 본다면 저는 지금 Y솔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시장의 수급이 특정한 주도주에 좀 더 몰려 있고 지금 뭐 디스플레이라든가 스마트폰 관련 종목들에 대한 수급은 일회성 수급이 좀 몰리고 이후에 조정을 좀 받는 경향들로 좀 이루어졌는데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 뭐 1분기 중국의 스마트폰 출하량들이 뭐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됐다. 단순하게 1%가 좀 증가된 것이 아니라 지난 3분기와 4분기, 즉 바닥 확인하고 난 이후에 1분기에
증가로 좀 전환됐다는 부분들은 이게 업황이 턴하고 있다는 그렇죠. 얘기인가요? 턴 어라운드에 대한 시그널을 확인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1분기 전체 시장 점유율이 한 20.8%, 출하량이 6,010만 대로 좀 집계가 됐는데 아이폰을 제치고 1위로 좀 올라갔다. 이 부분은 단순하게 AI폰에 대한 시장 기여가 아직 시장에 대한 어떤 선점 효과로 좀 작용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뭐 애플이 AI폰을 내놓기 전까지는 삼성전자가 그 시장의 어떤 공략률들을 좀 더 증가시킬 수 있다는 관점에서 와이솔의 실적 연동과 우리가 좀 비교해 본다면 RF 모듈을 좀 공급하고 있는데 이 실적 기조가 지난해도 굉장히 좀 양호한 3분기에 재고 조정 여파가 있었는데 오히려 이익 개선 폭을 좀 더 극대화시켰고 이번 1분기에는 저는 실적 턴 어라운드가 좀 예상되는 흐름들을 좀 본다면 와이솔은 뭐간 전략은 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좀 급등 구간의 어떤 매수보다는 조정을 주는 구간에 뭐가는 전략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와이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일단은 뭐 1분기 실적이 좋을 거라는 실적 모멘텀도 존재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다른 IT 부품 주단의 종목들은 그러면은 어떤 관점으로 봐야 최근에 돼요? 지금 LG 네. 이노텍이 20만 원대를 좀 회복을 했는데 네. 전체적으로는 지금 애플량 이슈 때문에 주가가 과도하게 좀 하락한 측면들이 좀 있었고 최근에는 뭐 액침 냉각 관련된 죄송합니다 유리기판 관련된 모멘텀들이 좀 부각됐었고 지금 뭐 구동칩에 관련된 이슈가 LX 세미콘에서 뭐 1분기 실적에 관련된 이슈를 한 번쯤 우리가 확인을 한 것처럼 지금 이 디스플레이 업종이 저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1분기 수출 데이터에서 상향했다는 점들을 우리가 고려해 보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이런 계열들은 지금부터 좀 모아갈 수 있는 시점. 즉 바닥을 찍고 업황을 턴했다는 관점에서는 1분기 실적이 회복세를 증명해 준다면 여기서부터는 저는 2분기, 3분기까지는 좀 더 안정적인 실적 베이스를 우리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IT 부품주의 디스플레이까지 더해서 워낙 이제 업황이 안 좋았었던 섹터이기 때문에 뭔가 수출 데이터 그리고 실적 데이터가 턴할 수 있다는 점은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또 차근차근 앞으로 시장 전략을 짜면서 풀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총 8개 종목을 저희가 준비해서 공개를 해드렸는데 과연 변영인 대표는 이 8개 종목 가운데 우리가 좀 따라서 살 만한 괜찮은 종목은 어떤 종목이라고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예,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보고 있는데 오늘 0.95포인트, 2%대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흐름들. 네. 최근에 한 5거래일간 좀 양호한 수급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는데 보유자들은 굉장히 좀 실망감이 좀 크죠. 왜냐하면은 일회성 이슈에 상승하고 상승폭 좀 반납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너무 조정폭들 좀- 무겁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인식의 관점을 좀 더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전을 보는 관점들이 지금 전력기기라든가 전선주가 올라갔던 이유들은 글로벌 화두, 뭐 AI 산업이 확장되면 앞으로 전력 수급에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된다는 관점에서 인프라주가 먼저 올랐는데 우리가 본질적인 관점에서 보면 에너지원을 어떻게 좀 충족시킬 것인가 이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지금 친환경, 뭐 풍력이라든가 기타 에너지의 경우는 이 재생의 어떤 한계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원전은 필수 불가의 어떤 영역으로 지금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 글로벌 정책 기조도 계속해서 좀 변화가 되고 있는데 다만 안정성들을 좀 더 겸비할 수 있는 소형 모듈 원전에 관련된 도입 부분들이 가시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최근에는 뭐 체코가 6월 달에 우선 협상자 선정을 좀 앞두고 있는데 웨스팅하우스가 탈락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어떤 선정 기대감들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배경들을 좀 주목해 보면 저는 6월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시까지 이런 기대감들을 좀 모아가도 괜찮은 전략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1분기 실적 기조는 다소 좀 감소될 수 있는 요인들이 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논의를 하더라도 주가에 좀 상당 부분 선반영된 측면들이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단순한 수주 기대감보다는 정부의 11차 전력수급 기본회의 안에서 세부적인 신규 원전 도입에 관련된 이슈가 한 번 더 구체화가 되거나 좀 연계가 된다면 저는 여기서부터는 우상향할 수 있는 시그널이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지금 매수 진입가는 한 16,000원 미만에서는 좀 모아가는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저는 단기적 목표가로는 한 17,400원을 좀 제시해드리고 손절가 13,9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모멘텀에 대해서 좋은 얘기는 많이 해주셨는데 목표 주가 너무 짧게 잡아주신 것 같아서. 단기적으로. 네. 네, 제가 알기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장기 투자로 지금 묶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종목 중에 하나인 걸로 네. 알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저희가 17,400원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시선주는 변영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